안녕하세요. 운동이야기의 김 교수입니다. 자, 이번 Q&A 시간에는 구독자 레서 판다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비전문가라서 질문 자체도 용어도 상당히 어렵지만 궁금한 부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전공자시면 용어도 좀 어렵다는 생각도 드네요. 보통 웨이트를 하다 보면 신장성 수축을 하면서 근비대 훈련을 하게 되는데 반복 속도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근육에 긴장을 주면서 서서히 버티며 저반복 운동을 하는 것과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반복 운동을 하는 것, 사람마다 체력과 운동 능력이 달라서 반복 횟수, 세트 수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할까요? 운동 템포에 따라서 방향성이 어떻게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웨이트를 할 때 신장성 수축을 가지고 주로 이제 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수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수축이 보통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신장성 수축은 뭐라고 할까요? eccentric contraction이라 해가지고 근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일어나는 수축 형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근성장, 근비대를 이룰 때 에센트릭도 물론 이제 사용이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등장성 수축을 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즉,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동적 수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덤벨을 들거나 벤치프레스를 하거나 뭐 스쿼트 동작을 취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등장성 수축 그리고 동적 수축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웨이트 트레이닝은 거의 이제 대부분 이제 등장성 수축 형태를 띠고 있고, 신장성 수축은 이제 거기에 이제 곁들여서 부가적으로 하는 수축 형태다.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하셨던 것이 어떤 거였냐면 반복 횟수하고 그 다음에 세트 수를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 고반복으로 해야 될 것이냐, 저반복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일단 저반복하고 고반복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먼저 살펴볼까요? 자, 저반복이라는 것은 무게를, 반복을 낮게 한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흔히들 말하고 있는 RM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RM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Repetition Maximum 해가지고 반복 횟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반복 횟수. 그래서 1RM이면 한 번 수축하고 이어나는, 즉 들었다 올리는 그런 그 횟수를 1RM이라고 해가지고 최대 반복 횟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RM이 1RM에서 예를 들어서 20RM까지 있다고 하면은 1RM 쪽으로 갈수록 무게가 무거워지고 20RM 쪽으로 갈수록 무게가 가벼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을 적게 하는 저반복이라고 하면 RM의 횟수가 어떻게 되냐면 1RM 쪽으로 가는 것을 보통 저반복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중량이 굉장히 무겁다,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고반복이라는 것은 중량이 무거운 상태에서 반복을 오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적으로 중량이 가벼운 상태에서 반복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따라서 중량이 낮을수록 반복 횟수가 적어지는 것은, 이것은 주로 우리 인체 내에서 근력을 키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반복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인체 내에서 뭘 키우려고 운동을 하는 거냐면 근지구력을 키우려고 운동을 하는 거죠. 따라서 RM의 숫자가 낮을수록 근력 운동이 주가 되고, RM 횟수가 높을수록 근지구력 운동이 주가 되는 거죠. 따라서 본인이 어떤 형태의 반복과 고반복 형태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 트레이닝의 목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따라서 근력을 키우시려면 저반복으로 가고 그다음에 근지구력을 하려면 고반복으로 가는 건데 자 여기서 반복 횟수와 세트가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라고 무슨 말씀하셨는데 이런 1RM이 낮은 쪽으로 가는 근력 운동일수 이게 어떻게 되냐면 피로에 약하게 돼 있어요. 즉 빨리 쉽게 피로해진다는 거고 근지구력으로 갈수록 이것은 피로에 강한 운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운동을 했을 때 빨리 피로해지냐 하면 당연히 저반복 근력 운동을 했을 때 피로가 빨리 오게 되니까 여기서 세트 수를 증가시키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물론 휴식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저반복일 때 휴식 시간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세트 수가 보통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휴식 시간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저반복일 때의 휴식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한 1분 정도? 하지만 근지구력으로 해서 고반복을 하게 되면 이건 피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회복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휴식 시간이 조금 길게 가져가는 것이 좋죠. 그래서 본인이 실제 해보고 느낄 수 있는 정도를 본인이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저반복일 때는 반드시 세트 수는 낮아지게 되고 고반복을 하게 되면 세트 수는 늘릴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피로 회복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쪽 고반복의 중량 운동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것은 휴식 시간을 길게 가져가야만이 회복도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기본적인 포맷은 정해져 있지만 본인이 실제 체험하고 실제 해보면서 그 휴식 시간과 세트 수는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운동과 뭐가 항상 따르게 되냐면 부상이라는 것이 따르게 되죠. 그래서 운동을 한다는 것은 건강을 증진시키거나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부상을 입으면 이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짜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세트 수는 낮은 단계에서 점진적으로 높은 단계로 세트를 설정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운동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그래서 총 운동량이라는 것을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총 운동량은 세트와 그 다음에 반복 횟수와 그 다음에 뭐였죠? 그 다음에 웨이트, 중량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트와 반복 횟수와 웨이트는 서로 기량적인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즉, 세트 수를 올리면 반복 횟수는 줄어들게 되고요. 또 반복 횟수를 늘리게 되면 중량은 줄어들게 되고 중량을 늘리게 되면 반복 횟수도 중량을 증가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반복 횟수는 줄어들게 되고 또 반복 횟수를 늘리게 되면 세트 수는 줄어들게 되고 이게 서로 기량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저반복 운동을 했을 때 고반복 운동을 했을 때 이건 RM이잖아요. 그렇죠? 이 RM과 그 다음에 이 RM과 여기서 말하는 이 RM과 그 다음에 중량, 여기 중량이 있죠? 여기 중량과 그 다음에 세트수는 서로 기량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적절한 운동 프로그램, 운동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자, 오늘은 레서 판다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